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만 불대로 언제 진입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요, 이더리움이 증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방송을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송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 개인적인 관점에서 만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 관점,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제가 틀리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점 감안해서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기 가격 전망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도 하고, 또 시간 지나고 보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렇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궁금한 것도 사실이죠. 네, 7만 불대로 다시 언제 진입해 올라가느냐, 이게 관심 있는 주제죠. 네, 근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7만 불 진입 신호가 보이려면 아마도 빨라야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말 미국 주식시장이 문을 다시 여는 월요일에 그 반나절 전인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주도하다시피 해온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때문인데요. 자, 이번 주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오늘 아직 21일 통계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도 거래량만 놓고 보면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물량, 이 빠져나간 돈이 나머지 ETF에 들어온 돈보다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자, 이게 월, 화, 수 3일인데요. 이 3일 동안 그레이스케일이 팔아치운 비트코인 물량이 엄청납니다. 다른 모든 ETF에서 사들인 비트코인 수량을 압도할 정도로 팔아치우다 보니까, 자, 이번 주 3일 동안요. 이번 주 3일 동안 보시면, 자, 이렇게 2,200개, 5,000개, 4,000개, 자, 이렇게 무려 11,000개가 넘게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만 해도 이렇게 매도한 걸로 나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요. 지난주 금요일 보면요, 이게 7일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가격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도박을 하던 물량이 대량 청산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연쇄 매도 사태가 촉발이 됐고, 그러면서 가격이 67,000불대까지도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죠. 이제 다시 회복이 됐지만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 GBTC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ETF에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 상승에는 좀 힘이 붙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빠르면 일요일 오후부터 7만 불대에 다시 진입하기 위한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겸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대량 매도 사태가 이번 주까지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주 대량 매도가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파산 보호 중인 제네시스 파산법인이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GBTC를 대량 매도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또 제네시스 파산과는 관계가 없는 GBTC 보유 고객들 중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누가 팔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네시스 매도 물량은 해소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레이스케일 대량 매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또 희망적인 부분이 팔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GBTC가 1월 10일에 현물 ETF
이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들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61만 9천 개, 여기 보시면요, 61만 9천 개 정도가 넘었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팔아치우다 보니까 이제 35만 6천 개 이런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4만 개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자, 이걸 들어오고 나간 돈으로 이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빠져나간 돈과 그리고 이 블랙록에 들어온 돈, 블랙록 이 ETF에 들어온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비트 가이드의 공동 창업자가 이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는 지금까지 133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에는 같은 기간에 131억 달러가 들어온 걸로 나갑니다. 자, 비슷한 분량이 나가고 비슷한 분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을 보면요, 네, 이 블랙록의 거래량이 17억 4천만 달러, 요걸 합쳐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ETF 거래량이 29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레이스케일 GBTC 거래량이 11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바로 요거죠. 자, 그래서요, 어제 20일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합치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간 돈이 좀 더 훨씬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제는요, 이 연준 금리 동결 발표가 나오면서 이 코인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올랐죠.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22일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 내일이죠. 네, 블랙록을 비롯한 다른 현물 ETF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7만 불대로 다시 진입하는 그런 반등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거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큰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와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온 이 개인 그리고 기관의 돈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블랙록 피델리티의 금융상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 최고 임원 폴 그레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 이걸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더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니까 트위터에다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굳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 최고 임원이 트위터 이름에 이렇게 .is, 이더리움 표시까지 이렇게 달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변호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제가 보기에 주요 코인 거래소들은 이더리움의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아주 큰 돈줄이 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스테이킹 수수료가 걸려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게요, 이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작년도, 2023년도 연례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코인베이스의 작년 매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코인베이스의 매출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객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내는 수수료 매출, 그리고 구독 서비스 매출, 이렇게 나뉩니다. 네, 구독 서비스 매출, 바로 여기에 알트코인 스테이킹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거래 수수료 매출은요, 이 작년에 15억 달러였는데요. 이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24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9억 달러나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반면 구독 서비스 매출, 이거는 2022년에는 8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14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구독 서비스 매출 중에서 거의 7억 달러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 레버뉴, 스테이블 코인 매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7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근데 이거는 USDC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하면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에서 받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그런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이 바로 블록체인 리워즈, 블록체인 보상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스테이킹 수수료입니다. 3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2023, 2022, 2021년 이렇게 3년을 보면요. 매년 3년 동안을 보면 이렇게 해마다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매출이 늘고 있는 아주 알짜 서비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로 돈을 버는 알트코인은 총 7개인데요. 솔라나, 카르다노, 코스모스, 폴카닷, 매틱, 테조스 이런 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 물량의 14% 정도가 이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물량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요. 네, 보면 14% 이 정도가 바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물량입니다. 네, 이게 기관으로 보면 30%가 넘는 물량을 스테이킹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1위인 리도에 이어서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3등 바이낸스보다 11%포인트 정도가 많은 10%포인트 이상 많은 압도적인 2등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 판정을 받게 된다면 코인베이스한테도 엄청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미국 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에 이더리움은 미등록 증권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는 물론이고 스테이킹 서비스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니까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 최고 임원이 강하게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임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변호하는 데에는 이런 맥락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